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죠? 10월달 첫째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다그룹이 우리가 이제 어제죠, 그죠? 흥다그룹이 어제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파산 수순이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쁜 기업들이 거래 정지하고 똑같은 수순입니다. 그래서 어제 홍콩 증시가 한 2%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여전히 뭡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옐렌 의장은 아니죠, 그죠? 지금 옐렌은 의장은 아니지, 그지? 외무부 장관인가요? 옐렌이 뭐라고 했습니까? 10월 18일까지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사이다. 조금 엄포를 좀 놔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뭡니까? 이번 달 10일까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독촉을 하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뭐 FOMC 쪽에서도 보면은 이야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뭡니까? 델타 바이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뭐 핵심적인 이슈 자체는 뭡니까? 흥다그룹, 그리고 뭡니까? 또 미국의 뭐 재정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그지? 셧다운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곤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핵심은 뭐죠? 경기 둔화죠. 그죠? 경기 둔화죠. 왜냐면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뭡니까? 물동량이 잘 늘어나진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이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부족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죠? 뭐 수급 인력들,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수급 인력이라는 거는 외국인 기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3세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뭐다? 꼭지로 올라가 있던 종목들이 뭡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하반기에 경기가 풀릴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풀리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선제적으로 시장의 주가들은 대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뭐다? 경기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뭡니까? 그에 따른 뭡니까? 여파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뭡니까? 잔잔한 뭐 미국에 대한 내용들, 또 중국의 흥다그룹에 대한 내용들, 또 뭡니까? 뭐 철강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뭡니까? 소곤소곤하게 뭡니까? 시장의 하락을 부추겨주면서 야, 시장은 이제 끝장난다, 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핵심적인 이슈는 뭐 전혀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흥다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보게 되면 흥다그룹뿐만 아니고 또 다른, 그죠? 중국의 또 부동산 업체가 뭐다? 또 디폴트 선언을 오늘 또 한다. 또 이런 뉴스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철광석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부족에 대한 이슈들도 사실 원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뭡니까? 원자재 쪽을 계속해서 많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수요 공급의 역으로 뭡니까? 수요가 많아서 또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저는 뭐 단연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종목이 분명히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종목이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다? 종목보다는 시장. 적어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좋아서, 내가 뭐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종목보다는 시황이에요. 시황. 시장입니다. 시장.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과거에도 겪어봤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시장이 망가지면, 시황이 망가지면 뭐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늘 이야기 드렸지만은 뭐다? 시황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따져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황은 어때요? 지금 시장에 대한 시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나옵니까? 중간중간에 뭡니까? 뭐 자잘구리한 것들, 그죠? 한 개씩 나오고 있고, 그죠? 또 뭐 흥다그룹 같은 것들도 또 한 개씩 나오고 있고, 그죠? 자꾸 한 개씩 이런 것들이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큰 시황이에요. 큰 시황. 크게 시황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시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끝장나는 시장이냐 완전히 망해가는 시장이냐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흥다가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채광석에 대한 부족들 이런 이슈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좀 흔들어 대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뭡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왔었다라는 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느꼈지만 언제부터? 2020년도에부터 당장 안 올라온 게 아니죠. 이게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이게 2020년부터 올라왔던 거예요. 2020년도부터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뭡니까? 계속해서 시장은 사실 올라왔었습니다. 맞죠? 올라왔던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다? 핵심적인 경기가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결국은 뭐 때문에? 경기죠, 경기. 그죠? 결국은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잘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부수적인 악재들이 뭡니까? 더욱더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악재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간단하죠.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경기 회복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지? 그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적콩으로 하려니까 좀 빡시네. 그죠? 적극적으로 하려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내용들이. 그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글자가 왜 안 굵어져?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단지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면 대표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만 오늘 한 개가 나왔어요. 주말에 한 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주말에 우리가 경기가 향후에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어제 그저께 시장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모르나?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치료제가 나왔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뭐가 나왔더라? 경구 백신 치료제가 나왔죠. 맞죠? 점점 뭐다?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 그죠? 치료제가 나왔어. 치료제가. 그래요.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2010년도에 뭐가 문제가 됐어요? 신종플루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기억나시죠?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도 실제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치료제가 개발되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신종플루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독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렸죠. 그죠? A형 독감이라고 합니까? B형 독감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뭡니까? 지금 뭡니까? 이제 백신까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독감 주사를 맞고 또 뭡니까? 신종플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별일 없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뭡니까? 이제 델타 바이러스로 변이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람다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의학기구나 또는 이런 데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지금 추가적인 바이러스가 분명히 변이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된다? 델타 바이러스가 거의 꼭지가 될 확률이 거의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람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안 퍼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 뭐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 될 거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시황은 뭐냐면 단기적인 시황과 중기적인 시황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이런 내용들이 주가가 너무 경기 기대감에 올라왔지만 뭐다? 결국은 뭡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올 거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 올라오느냐?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뭡니까? 적절하게 적정한 시간 동안 주가들이 조정이 나오고 쉬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겠죠. 그게 10월 말이 될 수도 있고 11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딜레이가 돼가지고 12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뭡니까? 시장의 흐름들이나 각국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면 어떻게 한다? 점점 방향은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뭐다? 시황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뭡니까? 종목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시황은 향후에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종목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뭡니까? 종목에 매여가지고 시황을 못 보는 거죠. 미래를 못 보는 거죠. 반면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황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황에 또 신경 안 쓰고 그냥 멍 때리다가 또 뚫겨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지금 벌어진 사태에서 우리가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옛날에 대표님이 이야기했다 대표님이 이야기 안 해줬다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뭡니까? 늘 이야기 들었다시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인생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뭡니까?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 입장이고 조금씩 더 나아지기만 계속해서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뭐다? 시장은 경기 회복감에 꼭 이 치료제가 뿐만 아니고 지금 머커사의 치료제가 나왔지만 사실 머커사 외에도 지금 다른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도 지금 치료제 만들고 있어요. 또 한 개 더 있죠. 그죠? 영국인가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치료제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2022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신종플루 정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2023년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장은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만들었는데 딱 3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죠. 그죠? 잘 만들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시황에 따라 자꾸 시장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매매라는 게 적극적으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급락하네 매도, 시장이 올라오네 매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뭐다? 매매 역시도 후행성입니다. 후발로 따라다니게 돼요. 시장이 급락하네? 대응해야지. 시장이 올라가네? 따라 붙어야지.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면은 시장이 떨어지네?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뭡니까? 시황을 보고 예측을 합니다. 10월달 9월 말까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길어지면 여러 가지 이슈와 내용들 보면 10월 중순까지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런데 10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10월 중순 이후 그 다음에 11월달 그 다음에 12월달까지는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12월달 중순으로 올라오게 되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것 같아.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만 그거로는 미흡하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게 되면
이미 추석 이전에, 야, 이거 시장 좀 찌릿찌릿하다. 텍터 관련주 발이라도 좀 담궈 놓자. 전기세 종목들 좀 담궈 놓자. IT 종목을 비중을 좀 줄이자. 라는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다? 우리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맞죠? 왜냐?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면 신이겠지. 하지만은 뭐다? 일단은 예측을 한번 하는 거고, 시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장이 닥쳤을 때 또 거기에서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는 뭡니까? 아,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지금 올랐다가 급락을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한 번 더 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고점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소전제는 뭡니까? 소전제는, 대전제는 4분기에 한 번 더 뛸 수 있다. 만약에 4분기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1분기로 넘어가가지고 한 번 정도 시장은 더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꼭지를 찍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뿐만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월가에 있는 애들도 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이거 이미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소전제는 뭡니까? 야, 소전제는 10월 중순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0월 중순까지는 쉽지 않겠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 일렌이 얘기한 게 10월 18일이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보게 되면 뭡니까? 시장은 급락을 해가 V자 반등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올라와야 돼요? 시장은 올라왔다가 자리 잡고 바닥을 좀 잡겠죠? 잡고 올라가겠지. 그럼 지금 이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또 바닥을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빨라봐야 10월 2주는 더 소요될 거고 길게 보면 3주는 더 소요될 거다고 보이는 거죠. 이게 소전제예요. 하지만 뭐다? 다시 한번 10월, 11월, 12월 시장은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까지 전제를 잡아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전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소전제는 아직까지 2주 정도는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종목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표님 내 종목 한번 봐주세요. 야 지금 전부 다 급락하는데? 전부 다 급락하는데? 대한민국에? 90% 이상 종목이 다 급락했는데? 지금 뭐다? 시장의 문제라는 걸 먼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돼가지고 이 시점에서 대표님 제 종목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노답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종목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지금 시장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지금은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면 나쁘다 이것보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분명히 소전제에 있죠. 소전제에 있습니다. 대전제를 본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대표님 저는 대전제를 보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뭐하러 고민해. 톡방 볼 필요 없어요. 문자 볼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 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러 다니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의 갑바나 멘탈이 된다고 하게 되면 놀러 다니시면 돼요. 나는 그냥 대전제 보고 매매하는 거야 하면 놀러 다니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멘탈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뭐다? 소전제에 지금 속해 있어요. 소전제. 그럼 소전제는 뭡니까? 소전제는 홀딩이 아니에요. 이분들아. 소전제는 홀딩이 아니라고 멍 때리고 그냥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죽은 젖이 존버하고 있어야지.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 나는 존버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소전제가 아니야. 대전제지. 소전제는 뭐예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대응의 영역. 소전제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소전제는 뭡니까? 준비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이 뭡니까? 준비 영역이 뭐예요? 소전제는 대전제를 앞두고 위해서 대전제가 오기 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을 건가? 물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작아요. 달도 안 떠 있죠. 길도 꼬불꼬불하죠. 잘못 넘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산길에서. 그러니까 좁은 길은 뭡니까? 조심조심해서 가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지만 뭐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왜? 해 뜰 때까지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남들은 다 뛰어갔는데?
남들은 이미 산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소호전제를 본다고 하면 대응의 영역이고 준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뭡니까? 이미 추석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추석 이전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금만큼 손실금을 빼내라. 또 손실금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택트를 좀 모아가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뭡니까? 연휴가 되기 전에 IT 종목들을 한 개 손절, 한 개 손절, 한 개 손절. 계속해서 조금씩 뭡니까? 비중을 줄이고 있었어요. 대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뭐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좋은 종목이니까 존버해야지. 존버할 거면 카톡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료 카톡방이 왜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요? 대전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항상 뭐다? 위안만 받고 있는 거야. 그냥 대표님 한번 나타나면 대표님 목소리 한번 듣고 마음에 위안을 받고 내가 좋은 얘기 해주면 그거 괜찮겠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식하면은 분명히 남들보다는 덜 빠지겠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90%의 개미들하고 지금 승부를 걸고 있나? 그래, 가만히 들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개미들 여기서 시장 더 빠지면 전부 다 반대 매매 당하고 전부 다 깡통 차고 옆에서 난리 법석이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겠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시장이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당연히 올라오겠지. 우리가 뭐 깡통 차겠어요? 설마? 우리가 뭐 반대 매매 돼가지고 깡통을 차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겠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전히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의원들한테 아예 대놓고 그냥 칼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미 뭡니까? 어제 이미 이야기했고 토요일날 또 이야기했고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미리 브리핑을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은 뭐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팔았느냐? 팔았대. 그냥 예시만 하나 볼까? 오늘 어떻게 했느냐? 응? 어디 있냐? 뭐 예를 들면 요 잘 나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NEW를 팔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팔았다 그러면 판만큼 집어 던져 버려야 되는 거야. 판만큼. 또 어떻게 해요? 여기도 뭐 돈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돈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6만 원을 만약에 본인이 돈을 딱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46만 원어치 집어 던져 버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던져버려야 된다고. 30주를 수익이 나면 30주만큼 매도를 해버려야 된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봅시다. 뭐라고 지금 딱 되어 있습니까?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NEW 매도했죠. 30주. 그죠? NEW 30주 매도했죠. 어떻게 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30주 매도해버린 거야. 딱 눈에 보이네. 이게 잘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NEW로 매도해가지고 30주를 매도를 했으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30주로 매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NEW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 얘는 수익으로 매도할 거고 얘는 손실로 매도하겠죠. 그죠? 손실로 매도하겠지. 내가 지금 며칠째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내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상세를 해야 된다고. 자, 한 개가 플러스 1이 됐어요. 내 호주머니에 구슬이 2개가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구슬이 1개, 2개가 있어요. 근데 한 개가 수익이 나가지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구슬이 3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개는 덜어내요. 한 개는 빼냅니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구슬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한 개를 빼고 한 개를 덜어내는 거예요. 상쇄를 시켜버려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나는 한 종목을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수익으로. 근데 한 종목은 팔아가지고 손실로 또
팔았더니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두 개 팔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 되죠. 200만 원. 기회는 더블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더 안 해도 되겠죠. 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대전제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난 종목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물타기 하게 됩니다. 무조건 물타기 하게 됩니다. 왜? 손실이 마이너스 20%니까 마이너스 30%니까 안 사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매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수익이 나가지고 차익을 하게 되면 그게 10,000원을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100,000원을 벌면 좋고요. 300,000원을 벌면 땡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종목에 100만원 손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만원 손실이다 그러면 30만원어치 손절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30만원 벌었고 여기서 30만원 손절했기 때문에 내 계좌는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있지. 뭐다?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지. 이 종목 팔아가지고 현금도 생기고 여기 손절해가지고 현금이 생기는 거지. 그럼 현금이 이만큼 생기는 거지. 그럼 이거 어디로 간다? 이거 텍터로 가야 돼. 이거 텍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했던 또 신규 매수 텍터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오죠. 속도가 2배가 됩니다. 2배가. 그러면 계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텍터 관련주는 점점 많아질 거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비중이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계좌는 그대로겠지. 전체적으로 통계좌는 올라가지는 않겠죠. 안 올라가겠죠. 그죠? 아니죠.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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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갑니다. 왜? 내가 이 종목을 100만 원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110만 원이 됐어요. 내가 이 종목을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손실이 나가지고 90만 원 됐어요. 그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게.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다, 안 좋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텍터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텍터밖에 없어요. 또 일부 전기차들도 물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요, 텍터밖에 없습니다. 텍터. 이거 다 텍터 아닙니까? 이거 다 텍터 아니에요, 이거. 그죠? 항공, 여행, 카지노, 엔터, 뭐, 게임주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엔터 3사, 화장품, 의류, 광고, 그리고 전기차. 그 이외의 종목들 중간중간에 빨간불 들어오지만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뻔하거든. 옆에 있는 애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내가 떨어지는 종목도 2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2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면 참 땡큐지. 왜? 시장이 뭐 난리 법석이든 말든 간에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올라가는 종목이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답은 뻔하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해서 줄이고 올라가는 종목은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계좌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좋으냐? 이게 왜 좋으냐? 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배팅을 할 수 있는 뭐다? 현금이 생긴다라는 거야. 현금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대전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등은 나옵니다. 시장의 반등은 나와요. 대표님 저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고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365일 내내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가끔 시장에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나 유명 인사들 또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요? 왜 이렇게 영어가 많아요? 요새 우리나라에 그죠? 보면 꾸준한 수익이 최고다 그러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수익이 안 납니다. 주식은 제가 늘 해보면 느끼는 반응은 뭐냐면 365일 중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년에 12달 중에요. 옛날에 이야기했죠. 6개월은 시장이 하락해요. 미쳐버립니다. 6개월 내내 힘듭니다. 3개월은 맨날 횡보합니다. 횡보장입니다. 그 합치니까 뭡니까? 9개월 동안 똥고생을 해요. 근데 시장이 딱 좋을 때는 정말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좋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계좌는 떨어졌다가 횡보, 또 떨어졌다가 횡보. 근데 시장이 반짝 좋을 때는 잠깐 올라와요. 그러니까 3개월 시장이 좋아가지고 돈이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주식을 하다 보면 맨날 느낌이 손실본전 되는 느낌이에요. 또는 어떤 느낌이냐면 손실 어느 정도 회복, 손실 어느 정도 회복, 손실 어느 정도 회복. 근데 개인들의 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계좌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됩니까? 쫙쫙쫙쫙 떨어지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런데 뭐다? 3개월의 시장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다? 기회입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매매를 어떻게 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개인 계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 계좌들은 스무스하게 내 계좌가 떨어지다가 한번 자기한테 기회가 와요. 또 스무스하게 한번 떨어지다가 또 한번 싹 기회가 와요. 근데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저도 주식 투자를 한 거 보면 제 계좌가 항상 이렇게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 할 때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12개월 동안 힘들었어. 진짜로. 아니 11개월 동안 힘들었어. 그러다가 마지막 2월 달에 계좌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야. 11개월 동안 욕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12개월째 내 계좌가 미쳐가지고 막 100% 200% 올라가는 거야. 우와. 또 그 다음에 또 미친 듯이 힘들어요. 길 때는 1년 반 동안 힘들었어. 그러다가 확 올라가 버려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근데 원래 이 기회가 날아가 버렸죠. 뭡니까? 원래 이 기회가 전기차였어요. 전기차에서 레벨업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고생하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내가 지금 보는 것보다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나의 계좌를 최대한 스무스하게 만들어야 돼요. 대표님, 내 계좌는 원래부터 계속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 대한민국에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남들보다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지금 최대 목표라는 거야. 그리고 뭐다 한번 기다리는 거죠. 그럼 지금 스무스하게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소전제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금매매예요. 그러면 내가 보게 되면 작년 2020년도 3월 달에도 그랬고 22년도 우리가 9월 달에도 계좌를 한번 꼭지를 찍었고 2021년도 1월 달에 계좌에 꼭지를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 보게 되면 7월 달에 우리가 꼭지에 계좌를 한번 찍었어요. 그럼 내가 딱 보고 있거든. 그럼 내가 이제 통계자 회원들 계좌 보게 되면 통계자 계좌 보게 되면요. 작년 9월에 한번 우와 계좌 완전히 대박 났다고 했는데 쭉 빠져. 또 참았다가 12월달에 쭉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쭉 빠져. 그죠? 1월달에 우와 대박 났다고 했는데 2월달부터 시장 급락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락했어요. 그리고 한 8월달 돼가지고 또 계좌 한번 확 찍었는데 또 지금 또 뭡니까? 9월달 10월달 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희비가 어디서 끌려면 중간중간에 먹어줘야 될 때 뭐다? 먹어주는 사람이 결국 뭐다? 참 웃긴 얘기지만 중간에 한번 질러줘야 될 때 또 질러줘야 되는 게 주식이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또는 유명한 그 펀드 투자자 뭐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뭐 광모식이 이모식이 그죠? 뭐 조모식이 나와가지고 걔네들 얘기하지만 걔네들이 팔고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걔네들 다 상품 파는 애들이거든. 걔네들 다 투자 운용사 운영하는 애들이거든. 투자 운용사의 사장들이거든. 걔네들이 투자 운영하는 운용사의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100% 200% 수익 나느냐? 안 난다고.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잘 나올 뿐이라고. 정말 잘 나오면 15%고 진짜로 대박 시장이면 20% 수익 나요. 전체 계좌가.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6% 7%면 시장에서 투자 운용사 오 잘했다 그래요. 왜냐? 나도 지금 투자 운용사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오픈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투자 운용사를 운영하게 되면 뭡니까?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금액이 커버리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자를 할 때는 뭐다? 이런 부분들, 관리적인 부분들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제가 1년 동안, 2년 동안 사람들한테 야, 리딩도 리딩이고 맥도 짚어주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내가 어느 정도 하방은 지켜주고 좋은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한강을 가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뭐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느낀 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 회원들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다 그지? 오늘 저와 같이 하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 오늘 대표님 저 오늘 아침에 NEW 팔았습니다. 대표님 저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팔았습니다. 대표님 저 오늘 아침에 YG 엔터테인먼트 팔았습니다. 그래서 만원 수익입니다. 10만원 수익입니다. 60만원 수익입니다. 60만원 수익이어서 대표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60만원 손절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가지고 있는 KMW 대표님 말 듣고 60만원 손절했습니다. 오늘 한 분들은요. 오늘 인생의 역전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왜? 이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해보면요. 그 다음에는 잘 됩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거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왜? 내가 이 종목에서 10만원을 벌었는데 저쪽 종목에서 10만원 손절을 도저히 못하는 거지. 내가 팔면 날아갈까봐 손실이 너무 컸어. 그래서 내가 등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쪽에서 10만원 벌면 여기서 10만원 쳐버리라는 거지. 여기서 10만원 벌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 종목을 다 손절하라는 거 아니잖아. 손절을 100만원, 200만원 하라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10만원 벌었으니까 여기서 10만원을 딱 정리하라고. 등가관계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가 플러스가 알이 한 개 들어왔으면 한 개 쳐낼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오늘 해놓으면 시장은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표님 나는 맨날 했는데 맨날 손절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뭐다? 계좌의 속도를 일단은 늦춰주고요. 하락 속도를 늦춰주고요. 계좌의 하락 속도를 늦춰준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잡힙니다. 대표님 저 오늘 NEW 200만원 또는 솔루스 첨단 소재 100만원 해가지고 저 대표님 오늘 두 종목 팔아가지고 현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가 그죠? 오늘 YG 팔고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급등 나왔잖아. 지금도 급등이잖아. 그지? 또 NEW도 많이 올랐죠. 대표님 제가 3개 팔아가지고 300만원의 현금이 생겼어요. 수익금은 제끼고. 근데 대표님 300만원 수익인데 제가 27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30만원이 수익해가지고 300만원이 지금 현금이 생겼습니다. 근데 30만원이 수익이잖아. 대표님 그냥 얘기할게요. 대표님 KMW 저 30만원 내치 손절을 했습니다. 그럼 30만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어? 한 150만원 정도를 내가 샀는데 이게 반토막이 나가지고 또는 뭐 30% 손실이어가지고 또는 뭐 100만원 했다 그러자. 어쨌든 팔면은 또 여기서 1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400만원 생겼잖아. 400만원 생겼잖아.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KMW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면 후회하죠. 내가 벌써 4개월, 5개월 전에 비중을 3분의 2를 줄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나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름을. 에리님 같은 경우에 참 아깝죠. 에리님은 지금 전기차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해원 중에. 투자금이 많다 보니까. 근데 몇 개월 전에 KMW를 매도해라고 했을 때 그때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도 비슷하게 했거든.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KMW를 3분의 2를 매도를 시켰어요. 다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KMW를 3분의 2를 던졌을 때 그냥 손절하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다른 종목이 올라오는 걸 보고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상세하자고 해가지고 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현금 나왔고 여기서 현금 나왔겠죠? 그러면 이 현금 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전기차로 다 갔을 거예요. 이거 다 전기차로 갔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대박 났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 줄이란 거 안 줄이고 이것만 팔아가지고 이것만 뭡니까? 전기차로 가신 거지. 이것만 전기차로 간 거지. 그 전기차가 대박이 났어요. 전기차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좋은 계좌를 또 시장 대비해가지고 상위권에 있겠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아깝다라는 거지. 왜 그때 이거 상세를 못했냐라는 거지. 그때 이까지 상세를 했으면 나한테 구찌 하나 사줬을 거 아니야. 그죠? 구찌 한 10개나 사줬겠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뭐다? 한번 얘기해보면 그때 대표님이 하라고 할 때 할 걸. 역으로 더 웃긴 거는 그 당시에 더 산 사람들도 있어요. 내 리딩에 반대돼가지고. 그래서 뭐다? 지금 시장은 내가 봐서는 뭐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2020년도에 엄청나게 대폭락장을 겪었고 그 이후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 중간에 급락하는데 이번 급락이 뭐다? 2년 만에 최대 급락으로 지금 보여요. 만약에 여기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2년 만에 최대 급락입니다. 단기 급락. 뭐냐? 코로나 때 준하는 지금 급락이고 그만큼 뭐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상당히 불안감에 있는 시장인 게 팩트입니다. 왜? 이때 신용 물량이 최대 얼마까지 줄었냐면 9조까지 줄었어요. 8조까지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신용 물량이 개인 투자의 신용 물량이 몇 조였냐면 최대 8조가 됐어요. 8조가. 그 이전에 12조가 꼭지였거든. 근데 이때 반대 매매가 4조 나와가지고 8조가 됐어요. 지금 몇 조인지 아십니까? 23조입니다. 지금 시장의 신용 물량이 23조입니다. 바닥 대비해가지고 몇 조 많냐? 15조가 많아요. 결국 뭡니까? 15조가 빚잔치입니다. 지금 빚잔치.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 뭐다? 떨어져 나가면 시장은 뭐 대폭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겁이 난다, 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고 아침에 사람들 쪼금 닫고 막 거의 뭐 한마디도 못하게 그죠? 야,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 것이고 내가 시키지 않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죽을 거다라고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말해놓고 움찔했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책임감이 따르잖아.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더라도 다 똑같아요. 법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시장이 힘들면 절대적으로 야, 나 믿고 따라와라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하잖아. 어디를 가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나 믿고 따라와라 그러잖아. 근데 안 따라오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뭡니까? 야, 믿고 따라와 대신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하셔야 된다고. 안 따라하잖아. 무료방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안 따라하잖아. 사실 리딩의 정확도는 무료방이 더 정확합니다. 미안하지만. 정의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왜? 무료방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무료방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매도 현금한 것만큼 다시 손절해가지고 현금 보유 택트로 매매 이렇게 딱 내려줬어요. 근데 정의원방은 조금 달라요. 왜?
정해운방 들어나 아무래도 뭡니까? 투자금의 차이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딱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끔은 중기적인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시장과 종목들을 보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왜?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아 보니까. 하지만 뭐다? 대전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접근하는 자세는 우리가 시장의 주식에 대한 접근하는 자세예요. 전략인 거지. 그런데 그 안에서 전술적으로 핵심 공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조금씩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공략 부분 뭐다? 늘 이야기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 오늘 오전에 재밌는 사실, 차익은 했는데 손절 안 하는 분들도 다수 있었어요. 매도하라니까 차익은 했고, 차익을 했으면 내가 분명히 손절하라고 했는데 손절 안 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다수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렵지 않잖아, 그지?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매도한 만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단히의 막은 어디서 떨어지느냐? 대단히의 막은 어디서 나오느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 딱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왜? 포스코 케미칼이 비중이 많거든? 비중이 5%, 10%, 20%, 30%, 40% 몰빵까지 있거든? 그럼 내 지금 뭐 생각하느냐? 포스코 케미칼 한 번 더 튀잖아? 장대 양봉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히 수익금도 많아지겠죠. 수익률도 상당히 올라가겠죠.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정리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을 차익을 하면서 뭡니까? 계좌를 한번 싹 엎어버려야 돼요. 포스코 케미칼을 차익을 한번 계좌를 한번 싹 엎어버려야 됩니다. 난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많고 또 수익금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스코 케미칼 차익하면서 자기 계좌에 있는 잡다한 것들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뭐다? 계속 끌고 가지고 20만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로는 택도 없어요. 현재가 대비해서 15%는 최소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다? 한 번 정도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잠깐 뭐 톡방에 이야기를 했고 무료방이나 정현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도 대부분 뭐다?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뭐다? 매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에 한정해가지고 매매해라? 매수는 무조건 텍트 위주로만 매매를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텍트 관련주가 날아가지 않아요. 시장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금융 관련주 지금 보시죠. 은행에 금리 인상 올라간다. 금융 관련주 매수해야 된다. 배당주 매수해야 된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오죠. 뉴스일 뿐입니다. 매수해봐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뉴스만 그런 거예요. 뉴스 보내놓고 지네들은 절대 안 삽니다. 금융관련주 다 떨어지잖아. 시장이 워낙 엄중해버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떨어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법은 뭐다? 지금 시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계좌의 속도를 늦추는 거라는 거.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거라는 거. 늦춘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북주도 재밌죠? 대북주 호재 나오니까 급락. 대북주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니까 대북주가 갑자기 급등을 해. 대북주가 연락통신망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급락해버리죠. 개인들 생각하고 거꾸로죠. 와, 대북주 호재 나왔다고 하니까 급락해버리지. 와, 아침에 북한 미사일 쏜네 그러는데 올라가 버리죠. 조금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텍터 관련주는 뭡니까? 대안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지금 매매는 안 되겠지만 뭐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 키다리오 스튜디오 같은 애들, 단기입니다. 단기 일주일용이에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애들 또는 뭐 하이브나 뭐 펄 어비스 같은 종목들 오전에 좀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이런 종목들 정도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번 주에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또는 뭡니까?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도 된다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매매는 보류고
만약에 매수가를 잘 주지 않는다 또는 지금은 한 방을 노리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어설프게 매매할 바에는 뭐다? 수익이 날 때마다 챙겨가지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시장 분위기 보고 일발 장전했다가 빵 쏴버린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기차, 그 다음에 엔터주, 또 매집해야 되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내년에 결국은 ESG 관련주는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ESG 관련주 조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좀 모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아침에 정여원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이거는 뭡니까? 호텔신라는 내년 봄을 보고 나는 자녀한테 돈을 좀 줘야 되겠다. 나는 대표님 이 돈은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6개월 동안 묵혀놓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뭐다? 탑픽은 호텔신라입니다. 왜? 바닥이기 때문에. 하지만 호텔신라가 바로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다음 기회에 치고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호텔신라가 분명히 유망하다는 이야기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A스토리 같은 종목들도 좀 알려드렸는데, 무료방에 매수해가지고 수익 났으면 적극적으로 챙기십시오. 아셨죠? 아까 무료방에 알려줬던 종목 A스토리, 키다리 스튜디오, 펄어비스 세 종목 알려드렸죠? A스토리 지금 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 녹화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